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널티킥 게임 개발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으로서 페널티킥 게임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서는 페널티킥 게임 기능과 관련돼서 사용하기 위한 서브 VI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 하에 각각의 상태의 기능을 구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병렬 루프를 꾸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해서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루프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이 관련된 이벤트 구조에서는 사용자의 스페이스바 키보드를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키 다운 물음표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이때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되는 문자 값 중에서 스페이스바에 해당하는 것은 10진수로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 값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즉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텐데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상태 정보가 킥 방향 선택, 그러니까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킥 방향 선택이라고 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킥 선택 물음표라고 하는 블럭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불리언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관련된 값을 참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가 킥 방향 선택이 아닌 경우에는 파워 선택이라고 하는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을 참값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이 참이 되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태가 킥 방향 선택인 경우에는 이 아래의 표준 상태 머신 구조에서와 같이 킥 방향 선택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또 내부적으로 화일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 체험 슬라이드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가 이제 좌우로 값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킥 선택 물음표라고 하는 값이 참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화일 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킥 선택 물음표 값이 참이 되면은 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는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이거나 또는 킥 선택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겠는데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그 순간에 그 별 인덱스 값이 킥 방향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고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 서브 VI 만든 것 중에서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v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각파 형태의 데이터가 돼서 증가 횟수 정보를 입력받아서 예를 들어서 증가 횟수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 100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101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일씩 증가하면서 0부터 100까지 증가시키고 또 100에서 0까지 일씩 스텝 다운 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202개의 데이터로 1차원별 그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이 화일 루프 안에서는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인덱스 정보를 계속 바꿔가면서 원소값을 뽑아내서 킥 방향 인디케이터에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증가 횟수 정보는 이번 실습에서는 100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화일 루프 안에서는 100에다 2를 곱한 200개의 데이터를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그 나머지 값을 이 배열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셔가지고 이 화일 루프가 동작할 때마다 이 정보를 킥 방향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쉬프트 레지스터를 운영을 해서 이 쉬프트 레지스터는 이 킥 선택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 일씩 계속 증가시키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쉬프트 레지스터 값과
증가 횟수의 곱하기 2 한 값을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이용을 해서 배열 인덱스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킥 방향 인디케이터에는 값이 0에서 100, 그 다음에 100에서 0으로 계속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동작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했을 때에 그때의 위치 정보가 킥 방향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겠고, 이 스페이스바 그 수평 체험 슬라이드를 움직이는 속도는 이 속도 미리세크라고 하는 그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입력 컨트롤 값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50으로 설정해 놨는데 좀 더 빠르게 동작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10으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1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이 수평 체험 슬라이드 인디케이터 값이 좌우로 움직이도록 구동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킥 방향 선택에서 하고 동일하게 파워 선택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도 동일한 코드를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표시하는 방법만 이제 파워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확인과 그 다음에 스코어 확인 같은 경우는 이전 강좌에서 만든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득점 확인 같은 경우는 이 이전 강좌에서 만든 서브 VI의 입력으로 킥 방향과 파워 정보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디시전 인포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얻으신 다음에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킥 선택 물음표와 파워 선택 물음표 값은 다시 거짓으로 변경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다음에 만약에 또 킥을 차게 되는 경우에는 이 킥 방향 선택이라던가 아니면 이 파워 선택 상태에서 이 화일 루프가 계속 동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 값을 거짓으로 설정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최초 한 번만 동작을 하고 두 번째는 관련된 값이 참이기 때문에 이 킥 방향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파워 선택 상태로 처리를 했을 때 화일 루프가 바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거짓으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어 확인 같은 경우는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서브 VI 입력으로 득점이라고 하는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득점 확인에서 얻은 디시전 인포 정보로부터 득점 물음표 값을 취해서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스코어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코드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메인 VI를 실행하시겠고요. 그래서 메인 VI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화일 루프 하나만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사용자 이벤트, 즉 스페이스바를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루프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에서 살펴보셨던 이 루프를 추가할 텐데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자, 화일 루프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 표시하시겠고요.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벤트는 자, 두 개의 병렬 루프가 동시에 정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스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스탑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라든가 스탑이라고 하는 거는 기기적 동작이 스위치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탑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된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되지 않는 자, 입력 터미널의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다가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VI에서 자, 키에 가보시게 되면은 키 다음 물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자,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쪽은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시겠고요.
자, 키다운 물음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문자 정보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론에서 보신 것과 같이 주석으로 자, 키보드별 자, 문자 정보를 자, 확인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때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10진수 3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자라고 하는 값이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자, 32와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10진수 32하고 같은지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시면은 이 부분에다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셔도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와이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 안에서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이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의 출력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잘못됐네요. 자, 이 부분이 아니고 이거를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이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이 상태 정보를 하나 취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저 모니터링 용도로 이 상태라고 하는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만들었는데, 자, 관련된 값을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 관련된 값이 자, 이걸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킥 방향 선택하고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함수를 하나 또 복사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이 값이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킥 방향 선택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자,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을 참값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32하고 같으면 자, 여기에서 이 값을 다이렉트로 출력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자, 이 부분을 케이스 구조를 굳이 사용할 필요도 없겠네요. 자, 이거를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자, 이거를 라벨을 자, 킥 선택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킥 선택 물음표라고 하겠고요. 다이렉트로 연결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파워 선택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킥 선택 물음표와 자, 두 개가 있죠. 자, 문자 같은 경우도 자, 디버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세 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위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코드가 좀 더 간결해질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벤트 구조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관련된 이벤트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자, 동시에 정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신 상태에서 스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정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정지가 될 때는 스탑 값이 지금 3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이 관련된 코드가 초기화가 된 다음에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디펜던시가 있는 이 스타트하고 스탑의 자, 값을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화일 루프가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신다고 하면 동작상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는 킥 방향 선택 이벤트가 상태로 처리했을 때 그때 동작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표준 상태 머신 구조에서 킥 방향 선택에 대해서 지금 코드를 이전 강좌에서는 구현하지 않았는데 자, 여기에서는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에서
자, 메인 VI에서 사용할 서브 VI를 미리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heckstore.vi와 generate-data.vi, 그 다음에 decision vi를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킥 방향 선택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이 수평 체험 슬라이드 데이터를 변경시켜주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서브 generate-data.vi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증가 횟수 정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증가 횟수는 하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셔가지고 100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평 체험 슬라이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킥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탑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참고로 기존 동작이 스위치인 경우에는 프로퍼티 노드나 로컬 변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스탑 값이 참이거나 또는 킥 선택 물음표 값, 지금 여기서 킥 선택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우선 이 부분을 에라 클러스터를 만드시겠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래서 킥 선택 물음표 값이 참이거나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연산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vi의 출력 데이터를 화일 루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못과 나머지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기 위한 값으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못과 나머지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그 다음에 나눌 값을 이 증가 횟수 정보에 여기에서,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전체 데이터는 증가 횟수에 더하기 1 한 거에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코드가 빠졌어요. 삽입에서 숫자형 팔레트에서 증가 함수를 하나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 이용하시겠고, 내부적으로는, 아니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킥 선택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만 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킥 선택 물음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이 거짓인 경우, 참인 경우에는 그냥 shift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못과 나머지 함수로 나눠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곱하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곱하기 같은 경우도 매번 이 케이스 구조를 만날 때마다 하면은 그것도 번거로운 연산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 바깥쪽에서 다음과 같이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2를 곱해서 100이라고 하는 증가 횟수 값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눴을 때 그 값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못과 나머지 함수의 입력으로 연결을 시켜 주시겠고요. 나머지 한쪽은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변수를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 32비트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shift 레지스터 값을 못과 나머지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못과 나머지 함수의 이 나머지 값을 배열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정보로 인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 바깥쪽에서 만든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못과 나머지 함수의 나머지 값을 인덱스로 갖는 원소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배열 인덱스에서 입력으로 배열을 넣어 주시겠고요. 라벨은 아래쪽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살짝 위로 올리겠고요. 별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정보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값을, 자, 킥 방향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 다음으로는 이 shift register 값 같은 경우는 킥 선택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일씩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자, 1 증가시켜서 다시 shift register에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속도 같은 경우는 자, while 루프 폴링 주기 정보를 관련된 속도로 컨트롤 할 겁니다. 그래서 속도 정보를 자,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기다림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참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 킥 방향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 자신 정보를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참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값을 다시 설정을 해주도록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킥 방향 선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VR가 실행이 될 때는 이 킥 선택 물음표하고 파워 선택 물음표는 거짓으로 또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킥 선택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복사해 주시겠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정보를 자, 거짓으로 생성의 상수에서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파워 선택에 대해서도 아직 구현하지 않았지만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도 자,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현재까지 코드의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고요. 자, 스타트를 눌러 볼게요. 지금은 보면은 속도가 지금 0ms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빠른 상태고요. 자, 10ms로 하시게 되면은 킥 방향 선택에 해당하는 자, 수평 체험 슬라이드가 좌우로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상태 정보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자, 킥 방향 선택이라고 하는 상태의 자, 기능에 대해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키 다운 물음표를 눌렀을 때, 자,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자, 킥 선택 물음표 값이 참이 되는 것을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이 유사한 방법으로 자, 파워 선택에 대해서도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선택 부분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된 코드를 한번 재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들어가시게 되면 복사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게 하나가 더 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킥 방향 2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자, 컨트롤 하나 생성되는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하나 값을 불러와서 마찬가지로 기다림 함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파워 선택에 해당하는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연결시켜 주시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킥 선택이 아니고 파워 선택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지우겠고, 자, 파워 선택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읽기로 변경하셔가지고 이 관련된 정보를 이 위치로 자,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어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파워 선택 물음표 값이 자, 참인 경우에는 원래 자기 자신 값을 다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워 값을 다시 파워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파워 선택 물음표 값이 거짓이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못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증가 횟수에 2를 더한 거에 곱하기 2한 값을 나눴을 때 나머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에서 만든 1차원별 데이터 중에서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서 이 파워라고 하는 수평 체험 슬라이드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를 파워 선택 상태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동시키겠고요. 자, 그리고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은 파워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득점 확인과 그 다음에 스코어 확인에 대한 코드를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득점 확인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은 서브 V가 있죠. 그래서 득점 확인 상태에서 get decis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는 킥 방향과 파워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킥 방향과 파워에 해당하는 프로퍼티 노드 두 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상수는 지우시겠고, 읽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읽기로 변경하시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브 VI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여기에 킥 방향 정보와 그 다음에 파워 정보를 연결시켜 주면은 관련된 서브 VI에서 출력으로는 디시전 인포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으로는 킥 선택과 파워 선택 이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을 다시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마찬가지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신 다음에 두 개의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다시 킥을 차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값이 거짓이어야지 수평 체험 슬라이드가 좌우로 움직이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득점 확인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운영하시면 되겠고, 이제 스코어 확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완성을 할 텐데요. 스코어 확인과 관련돼서도 서브 체크 score.vir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했는데 이 부분을 지우시겠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앞에 득점 확인해서 디시전 인포 정보를 얻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읽어오시겠고요. 이 관련된 값 중에서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득점 여부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득점이라고 하는 불리언 값을 참고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라벨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되어 있고, 이 관련된 정보를 서브체크 스토어.vi 입력으로 인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득점 물음표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스코어 정보도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는 마찬가지로 이 스코어라고 하는 불리언 인디케이터 1차원별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 타입의 스코어라고 하는 불리언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프론트 패널에서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도 블록 다이어그램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이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상태 정보에 해당하는 거는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한번 배치를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시겠고, 이 라벨에 대해서는 색을 파란색으로 하시겠고, 그 다음에 굵은 글자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디폴트 값을 제가 항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연결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여기에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상수를 만들어서 10ms 입력을 디폴트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처음에는 다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래 표준 상태 머신 같은 경우는 자,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종료 상태로 천일해서 여기에서 Have a nice day라고 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종료가 되겠죠. 자, Have a nice day라고 하는 메시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하시겠고, 자, 게임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대기 상태에서 이 스타트 값이 참이 되면은 초기화 상태로 천일하는 거죠. 자, 초기화 상태로 천일을 한 다음에 지금은 킥 방향 선택이라고 하는 상태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눌렀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으면 먹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나는 오른쪽으로 차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파워 선택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돼야지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결과치를 보니까 골키퍼의 방향과 키커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골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You lose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차겠다. 파워는 세게.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골키퍼의 방향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 진 거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골키퍼의 방향, 지금 득점 확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누르겠고, 지금 결과가 계속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킥 방향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왼쪽, 중앙, 오른쪽. 자, 그러면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하고 파워. 아,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계속 운 나쁘게 골키퍼가 계속 골을 막은 상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5번 게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 버튼이 다시 거짓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중앙으로 차겠습니다. 아, 중앙으로 차려고 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찼네요. 자, 중앙으로 찼는데 아, 골키퍼도 중앙으로 찼네. 잘 막는데요. 자, 중앙으로 찼는데 골키퍼는 왼쪽으로 자,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긴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차고 자, 이겼고요. 좀 애매하게 찼네요. 자, 오른쪽으로 했더니 막았습니다. 그래서 5번을 찼는데 3번은 막히고 2번만 골을 득점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 자, 이전에 강의 3번에 걸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페널티킥 게임 개발과 관련돼서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및 구현, 그 다음에 기능 구현과 관련돼서 서브 VI 만드는 작업과 그 다음에 오늘은 전체 코드를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작업 후 동작 확인까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